상법상 공동대표이사의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갑 주식회사는 사장 A와 전무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갑 주식회사는 사장 A와 전무 B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공동대표이사에 등기를 하였다. 등기까지도 했다네요. 공동대표이사. 여기 A, B 공동. 그런데 A는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라는 단독 명의로 을과 회사의 업무용 토지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A가 갑 회사를 대표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그런데 이게 A가 단독으로 했다네요. A가 단독으로. 이후 갑 회사는 그 계약이 불리하게 체결된 점을 발견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매매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계약이 부인하니까 갑 회사는 부인을 했대요. 자, 일응타당해 보이죠? 일응타당해 보여요.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했으니까 무권대표로서 무효다. 일응타당해 보이죠? 자,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뭐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인 사장 A가 단독으로 행한 을과의 매매계약은 무권대표이사로 무효다. 자, 원칙적으로 맞아요. 예외적으로 그 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게 다뤄지는 예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무효야. 자, 2번 전무 B가 사장 A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하자가 치유되므로 을은 갑 회사에 대하여 매매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맞는 지문이야 이거. 자,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일반론으로 한번 보시죠.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무권대표가 되니까. 방금 봤어요, 이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유효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 첫 번째로 추인하는 경우야. 추인. 이 추인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무효인 행위를 사후적으로 그거 무효지만 내가 인정할게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이런 규정이 민법에 있어. 민법에. 추인은 사후적으로 무효인 행위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무권 대표라서 원래는 무효인데 회사 측에서 그거 추인하겠다. 뭐 괜찮다. 그 행위. 그렇게 하면은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예요. 대표에 관한 법리는 대리에 관한 법리를 다 준용해서 쓴다고 했죠, 아까. 그러니까 그 민법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 혼자 있으니까 나머지 한 명인 B가 추인을 하면 돼요. 추인의 의사 표시는 A한테 할 수도 있고 을한테 할 수도 있어요. 무권 대표 행위를 한자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표 행위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어요. 3번 전무 비위 추인이 없는 경우 을은 사장 A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갑 회사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이거는 틀렸어요. 자, 요거를 일반론으로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요 일반론 마무리를 좀 짓죠. 뭐 이걸 설명하려면 추인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한 행위, 이거 무권대표죠. 원칙적으로 무효죠. 무권대표인데 표현대표이사고죠. 그래서 표현적 명칭 사용을 했고 그 명칭 사용을 회사가 허락했고 상대방이 선의 무증가하시는 경우에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동대표한테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아까 넘어갔던 5번 지문 이거 하고 완전히 같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표현대표이사 규정 적용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이건 상업등기의 효력에 의해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건 상법 37조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안 나오니까 지문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우리가 넘어가자고요. 37조는 우리 시험 범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를 본 거고, 지금 보려고 하는 경우는 이게 무권 대표 행위가 돼서 무효로 다뤄지죠. 무효로 다뤄져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이 상대방 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체결하려고 했던 계약이 갑 측의 뭔가의 하자에 의해서 무효가 된 거죠. 지금 무권 대표가 돼서 무효가 됐으니까. 그럼 얘가 뭔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는 무권 대표 행위를 해서 행위로 무효로 만들었던 A한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한테 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그리고 뭐 이 행위를 이사의 결의를 받아서 했으면은 결의에 참여했던 다른 이사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요 사안에서는 지금 그건 안 나오니까 요것만 보자고요. 우선 회사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근거는 뭐냐? 근거는 뭐냐? 자, 근거는 389조 3항에 의해서 준용되는 210조예요. 210조는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조문이야. 210조를 한번 보면서 들으시면, 자,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자가, 회사의,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되겠죠. 210조는 지금 한 명회사의 대표 사원에 관한 규정이고, 요거는 이제 그거를 준용하고 있으니까 주식회사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에 임무를 해태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을 해줘야 돼요. 대표이사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보는 거야. 회사의 행위로. 대표이사가 업무 집행 중으로서 하는 행위는 회사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위 도중에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그 행위는 회사의 불법 행위가 돼요. 그래서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대표이사도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건 요 2번에서 보고요. 첫 번째, 회사는 요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여기서 이제 A. 대표이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책임을 지느냐? 첫 번째로 요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요. 방금 요거는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규정하면서 대표이사도 같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210조를 보시면은 규정 형식은 마치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고 회사가 거기에 더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안 해. 해석상으로는 이거는 그 210조는 회사의 불법행위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한 거다. 거기에서 대표이사도 추가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대표이사 책임 두 번째. 우리 좀 이따 볼 건데 401조, 상법 401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규정에 의해서도 책임을 져요.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임무를 해태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제3자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불법행위 책임. 민법 750조. 이 임무에 이거 너무 낮게 이건 괜찮지. 여기는 불법행위. 이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행위가 민법 750조 상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불법행위 책임도 져요. 그리고 회사의 경우에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을 때는 요거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표이사 아닌 다른 자, 이사나 아니면 다른 피용자나 뭐 이런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면, 그러면은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되는 수가 있어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거는 앞에서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가 불법행위를 하면, 그러면 그 자는 자기의 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고, 회사는 그 자를 제대로 지휘 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져서 사용자로서 그 불법행위자와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 그걸 사용자 책임이라고 불러요. 근데 대표이사가 행위를 했으면 그건 회사 자체의 행위니까 회사 자기의 행위로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고, 대표이사 이외의 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회사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돼요.
자, 3번 질문 보시면 전모 B의 추인이 없는 경우, 전모 B의 추인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그냥 무효로 됐다는 거예요. 무효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야. 요것도 이제 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런 경우에 을이 손해를 입었을 텐데, 을은 A에 대하여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A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대표이사니까. 그건 맞아. 근데 갑회사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부분은 틀렸죠. 갑회사 사용자 책임은 대표이사 아닌 자의 행위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묻는 거라 그랬어요. 대표이사가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제3자는 이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죠. 회사한테 책임을 물을 때. 4번 전모 B가 사장 A에게 대표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면 사장 A와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갑회사에 대해 유효하다. 자, 틀렸죠. 포괄적 위임은 무효라 그랬어요. 그래서 포괄적 위임이 효력이 없으니까 포괄적 위임을 해서 포괄적 위임을 했더라도 사장 A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무권대표행위가 돼요. 여전히. 5번 사장 A가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A라고 명함에 사용하는 것을 갑회사가 허락하였다면 선의 경과실인 을은 갑회사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 이거 맞는 질문이에요. 이거 표현대표이사 규정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현대표이사라는 거 뭐 대부분 아시겠죠. 지금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보셨을 테니까. 표현대표이사 하는 건데, 이 질문은 지금 34번의 5번 지문이랑 똑같은 걸 묻는 거예요. 공동대표이사가 대표이사 A라는 명칭만 사용해도 표현대표이사 규정이 적용되는가? 이거에 관한 거예요.